일반 시민이 불편한 건 생각 안 하냐? 장애인이 집에나 있지 아침부터 설쳐. 순식간에 출국긴 전철은 혐오원으로 뒤범벅됐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활동가들이 주로 4호선 해화역 5번 4번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한다. 2021년부터 장애인들은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를 규탄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약속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하고 있다. 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인들이 지하철 문이 열릴 때마다 피켓팅을 하니 승하차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출근하던 시민들은 출근 시간에 불편을 준다고 항의하며 노골적인 장애인 혐오를 드러내는 이도 있다. 10분 20분 지하철 지연될 때마다 화를 내는 비장애인 시민들에게 장애인들은 말했다. 우리는 20년을 기다렸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중의 하나가 2001년 4호선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던 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그 후에도 휠체어 리프트 사고로 인한 사망은 이어졌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투쟁은 지하철 승강장에 쇠사슬을 묶는 등 처절하게 이어졌다. 그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지하철 승강기 설치와 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보급이 조금씩 이루어졌다. 그때부터 20년이 흘렀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역의 승강기 설치율은 고작 13.74%였다. 2021년 10월과 1월에 진행된 지하철 선전전을 하던 시간은 출근 시간대도 아닌 오후 시간대였지만 비난은 엄청났다. 출근 때문은 아닌 셈이다. 그저 조금 불편한 게 싫은 것이다. 며칠 전에는 전장현 사무실 있는 곳까지 한 시민이 찾아와 팔까지 못쓰게 부러뜨릴까 하라는 협박도 있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4호선 장애인 시위에 대한 처벌 촉구 청원도 올라왔다. 노원구에 사는 4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이라고 밝힌 그는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10분 정도 지연되어 1만 5천 원의 택시비를 사용하는 등의 시간과 금전의 손해를 보았다며 인권의 적응 범위는 무고한 시민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라는 타이틀을 등자하여 소수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며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니 거대한 사회적 패달을 저지르는 특정 장애인 단체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비장애인인 청원인이 지키려고 한 사회 시스템과 국가의 모습은 무엇일까?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소수 중증 장애인까지 고려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장애인의 삶을 배제하는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국가 재정을 쓰지 않는 국가다. 비장애인이 생활하기 편하도록 국가 재정을 쓰는 까닭에 비장애인 시민은 국가에 아무 항의도 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는 무고할 수 있다. 그는 돌아다니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 중증장애인은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같은 편의시설이 없으면 돌아다닐 수 없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3차 계획상 2021년 전국 평균 저상버스 도입률은 42%가 돼야 하지만 28%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에 따르면 작년 75%야 하지만 66%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은 예산을 배정하라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은 무고할 수가 없다. 예산을 마련하라고 법을 제정하라고 소리치는 거대한 사회적 패단으로 치부되는 일을 해야 한다. 분노가 드러나는 청원 게시글을 보며 비장애인인 그가 겪었을 어려움을 유추해본다. 직장에 늦어 혼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끓이다 택시를 타야 했던 15,000원의 무게와 밖을 자유롭게 다니지 못했던 장애인들을 갇힌 20년의 삶의 무게, 20분과 20년. 이렇게 양적으로 비교하다 생각을 멈춘다. 이런 비교는 좋지 않다. 이런 식의 비교가 남기는 건 별로 없다.
일상적인 억압과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을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훈 정도일 것이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로 고민이 넘어갔다.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비장애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을 스스로 자각할 때만이 함께 공존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음을 인정할 때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다. 그렇다. 당신은 비장애인이다. 당신이 주류사회다. 이걸 인정하고 자각할 때 우리는 국가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장애인의 옆을 그냥 스쳐 지나지 않고 장애인의 옆에 설 수 있다. 혐오의 말을 쏟아붓는 현장에서 곁에 설 때 우리 사회는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다. 1970년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때에 흑인을 못 들어가게 하는 카페에서 함께 물을 뒤집어 쓰던 동료 백인이 있었기에 함께 스크림을 짜고 흑인들에게도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싸우던 백인들처럼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이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함께 싸우는, 아니 싸우지 않더라도 그 옆에 서는 비장애인이 별로 없는 것은 아닌가 씁쓸하다. 다행히 그런 이들이 보인다. 며칠 전 비장애인 한 명이 전장의 사무실 앞에서 비장애인에게 소리 높이 요구를 할 때 우연히 길을 지나던 노동자가 함께 따져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출근 선전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아냐고 쌍욕을 하던 걸 목격한 노동자는 걸음을 멈추고 따졌단다. 당신은 전철 말고 다른 것을 타고 갈 수 있지 않나요? 장애인은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요. 선전전 하는 거 말고 다른 걸 타고 가면 되잖아요. 피할 수 있었잖아요. 엘리베이터 만들라는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왜 욕합니까? 비장애인은 버스를 탈 수도 있었다. 할 말이 없어진 그는 목소리가 낮아졌단다. 어쩌면 그가 당당하게 장애인 단체로 찾아온 것은 비장애인이 다수인 사회가 주는 힘이 그 배경이기 때문이 아닐까? 비장애인에게는 사회 자체가 배경이 되는 사회다. 불현듯 장애인들이 싸울 수 있도록 옆에 서서 배경이 되어주는 비장애인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사회란 참 멋지지 않은가?